안녕하세요. 복숭아 구름입니다. 이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지금은 입동이 지나 초겨울 날씨로 접어들었지만 10월 아주 잠깐 찰나의 가을이 있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공원에 가서 뜨개를 하고 왔습니다. 새소리도 들리고 초록초록한 것이 벌써 한참 지난 영상 같네요. 이날은 기온은 선선한데 가을볕이 어찌나 뜨겁던지 그래도 나무 그늘에 자리 잡고 앉아서 한참 뜨개를 했어요. 나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려지지 않은 통하늘을 즐길 수 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공원입니다. 갑자기 날이 많이 추워져서 공원 뜨개를 실컷 즐기지도 못하고 가을이 다 가버렸네요. 몇 달 지나 봄이 오면 또 나가봐야죠. 그때는 더 자주 가고 싶어요. 오늘은 가디건을 들고 왔습니다. 올겨울 본의 아니게 가디건을 여러 벌 뜰 것 같은 예감이에요. 냅다 실부터 뜯겠습니다. 마누스 델 우루과이의 막시마입니다. 제가 구매한 색상은 2552번 호일입니다. 총 6다리를 구매했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런 색상이고요. 조금 허연가 싶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막시마. 저는 혼자서 맥시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텍스처드 니츠북에 있는 세스타리아 가디건의 원작실입니다. 우루과이에서 만들어진 실이고요. 이렇게 라벨을 펼치면 어느 지역에 누가 염색했는지 손글씨로 쓰여 있어요. 우루과이의 12개의 협동조합들이 뭉쳐서 만든 비영리 단체라서 한 명 한 명의 손염색 작가들을 존중해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100g 200m 4에서 5mm의 권장 바늘로 게이지는 18에서 20호가 나온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화려한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세미솔리드에서 골랐고요. 한 탈에는 미리 감아왔습니다. 감으면서 보니까 분명 세미솔리드이긴 한데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색감이 다양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보시다시피 도톰한 워스티드 정도의 굵기이고 싱글 플라이입니다. 한 가지 색감의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뭔가 풍부한 느낌이 있는 것 같죠. 제가 평소에 싱글 플라이 안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일단 싱글 플라이라는 얘기는 실이 꼬임 없이 한 줄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꼬임이 없는 대신에 마찰에 아주 취약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타레의 양쪽 끝이 이미 벌써 펠팅이 돼서 실 가닥들이 붙어 있어요. 이 실을 타레에서 볼로 감으면서 거의 뜯어가며 감았는데요. 조금 짜증이 나긴 했어요. 그런데 또 중간 부분은 괜찮습니다. 펠팅된 부분만 보게 되면 이 실의 매력이 뚝 떨어지겠지만 저는 이 실이 참 마음에 들었으니까 완성되는 모습까지 봐주세요. 이 실로 뜬 도안은 주뚜라는 이름의 가디건입니다. 이 도안인데요. 무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입체적인 가로 줄무늬에 반해서 뜨게 됐어요. 이 도안의 작가님은 이사벨 크레이머라는 작가님이신데요. 제가 좋아하는 또 좋아하는 작가님, 그 수많은 작가님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 도안은 진짜 여러 개 떴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베이직한 탑다운 도안들을 내는 작가님들 중에 베스트예요. 작가님과 실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뜨면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 가디건은 탑다운으로 뜨는데요. 지금 한 타레를 거의 다 쓰고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먼저 앞판의 오른쪽 어깨를 평면으로 뜹니다. 윗부분이 어깨선 쪽이고
아무리 될 만큼의 길이를 다 떠준 상태예요. 작가님이 그려둔 이 그림을 보면 앞판에 이만큼을 떠준 상태입니다. 윗부분에는 경사뜨기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사선 모양으로 떠줬고요. 이만큼이 한 무늬입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이 그렇지만 반전되게 반대쪽 어깨를 떠주고 둘을 잇고 뒷판을 떠줄 거예요. 저는 지금 왼쪽 어깨까지 떠준 상태이고요. 이런 각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자리 부분은 아이코드를 넣듯이 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마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간편하죠. 이제 이쪽 편물의 시작점에서 코를 쭉 주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두 개의 편물을 이어줄 거예요. 여기 사진에서 뒷모습을 보시면 이쪽과 이쪽을 이은 뒤 이렇게 아래로 탑다운으로 내려가면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리 끝나는 부분에서 먼저 떠둔 앞판과 연결해 하나로 떠내려갈 거예요. 얘는 드롭숄더라서 팔은 짧게 떠도 되고 심지어 메리아스로 쭉 뜰 겁니다. 처음 실을 감았을 때는 너무 허여멀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요. 싱글 플라이 아니라서 그런지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 체인 같은 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왔어요. 색감도 허옇지 않고 충분히 따뜻하고 또 너무 화려하지 않게 다채롭더라고요. 사실 손염색 실은 줄무늬가 나와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혀 거슬리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바늘은 4.0mm를 쓰고 있는데요. 선물 받은 타쿠미 줄바늘입니다. 프로이고 스위블이라서 아주 편합니다. 뾰족한 정도도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셀럽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코를 주어서 두 개의 편물을 이어줄 거예요. 시작 코를 잡았던 곳에서 그 코수 그대로 코를 줍는 거라 어렵지는 않습니다. 작가님이 굉장히 쉽게 도안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장담하는데요. 영어로 쓰여진 도안이라고 무조건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 뜨개 도안의 경우에 말로 설명하는 도안이라고 해도 즉 서술형 도안이라고 해도 겉뜨기 몇 개, 안뜨기 몇 개, 거기서 꽈배기를 한 개 이런 식으로 기호처럼 읽으면 되기 때문에 영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이 이사벨 작가님은 정말 친절하게 도안을 만들어주세요. 코수 변경이 있으면 꼭 전체 코수나 부분적인 코수가 기재되어 있고요. 몇 코가 줄었는지 늘었는지에 대한 것도 변경되는 단마다 같이 기재를 해주시는 편이에요. 뜨다 보면 헷갈릴 만한 부분들이 꼭 있는데 예를 들면 세 단 뜨고 네 번째 단에서 한 코 늘림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 설명에서 이걸 5번 반복해 라고 써 있으면 저는 지금 늘림한 것까지 합쳐서 5번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5번인지가 늘 헷갈리는데 이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작가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코수를 체크하고 나서 깨닫게 되곤 하는데요. 이사벨 작가님의 도안에서는 꼭 그 얘기를 같이 써줍니다. 지금 늘림한 걸 포함해서 5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 4번 더 하면 돼. 이런 식으로요. 정확히 어느 나라 분이신지는 모르겠고 유럽에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어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 언어들도 다양하게 도안을 내지우고 계신데요. 물론 저는 한국어가 있는 게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지만요. 누군가 협업하시는 분이 붙어서 한국어 도안도 같이 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영어 도안도 무척 친절해서 만족합니다만 이런 좋은 작가님들의 도안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떠서 한국 뜨개 시장도 커지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등 쪽을 떠줄 거예요.
10월이 가고 본격적으로 뜨개 계절이 온 듯합니다. 연샵마다 새로운 실들의 입고 알림이 뜨고요. 저도 정신없이 실을 또 사고 있습니다. 뜨개 모임에서 곧 연샵 구경도 같이 가기로 했고요. 지금 쓰고 있는 이 실도 뜨엔, 그러니까 뜨개머리엔에서 총판 계약을 맺고 이번에 들여온 실인데요. 마노스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선 생소하지만 60년 전 정도 된 오래된 손 염색실 회사라고 해요. 저는 지난 핸드아티코리아 때 뜨엔 부스에서 알바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때 제가 손 염색실 쪽에 내내 있었거든요. 에이미의 실들은 국내에도 꽤 알려져 있어서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마노스는 처음이었어요. 색감의 범주가 엄청 넓더라고요. 그리고 실의 성분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막시마는 울 100%인데 막시마 외에 울 100%에 가는 실인 마리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폴리가 조금 섞여서 부드러웠던 알레그리아, 실크가 섞인 피노, 알파카의 코튼이 섞인 세레나가 있었어요. 성분에 따라서 실의 느낌이 확연하게 다른데 모두 매력이 대단해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저도 행사 내내 한참을 고민했는데 어떤 실로 뭘 뜨면 좋을지 결정을 못했었기 때문에 결국 미뤄두다가 지난번 바람공방 워크샵 때 가서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이 실을 구매했어요. 레이블리에 들어가서 마노스 델 우루과이를 검색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려 500페이지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500페이지가 맥시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60년 된 회사의 위엄이란 대단하죠. 그나저나 가디건을 완성한 지는 며칠 되었는데 이 실이 뜨엔에 업데이트가 안 돼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실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요. 제가 완성하고 며칠 후에 보니까 마침 앤님이 실이 업데이트 될 거라는 피드를 올리셨더라고요. 엄청 반가웠습니다. 사실 이 주트의 원작 실은 로사 포마르의 브루스카라는 실인데요. 브루스카는 50g 125m, 그러니까 100g으로 환산해 봤을 때는 250m라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맥시마보다 살짝 얇은 실입니다. 제가 원작실보다 조금 더 두꺼운 실로 뜨고 있는 거죠. 저희 뜨개 모임에서 이 주트를 먼저 뜨신 저의 셀럽님께서 이 도안을 브루스카가 아닌 베이로아로 뜨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루스카는 원작실 50g 125m이고 베이로아는 똑같은 로사포마르에서 나온 실이긴 한데 100g 230m로 브루스카보다 살짝 두껍습니다. 근데 그 베이로아로 뜬 주트가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베이로아도 싱글 플라이의 실이고요. 참 매력적이었어요. 어쩌면 저는 그 주트를 본 후부터 나도 조금 더 굵은 실로 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따라쟁이니까 우리의 셀럽님을 따라가자. 그러다가 이 막시마가 떠올랐는데 이렇게 찰떡같이 무늬가 잘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네요. 예쁠 줄은 알았지만. 본격적으로 뜨개 계절이 오고 요즘 손 염색실 하시는 분들은 12월에 있을 핸드메이드 페어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핸드메이드 페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 등록하시고 조금이라도 할인 더 받으시고요. 저는 안타깝게도 딱 그 시기에 가족여행을 가야 돼서 못 가게 됐어요. 이제 눈길이 가는 도안도 슬슬 나오고 새 책들도 나왔죠. 지난 겨울 크게 유행했던 아무이비에서 이번에는 로한과 손잡고 책을 내셨더라고요. 아직 일본어판밖에 안 나와서 저는 영어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언제 나올지 몰라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역시 아무이비야 싶을 정도로 예쁜 옷들이 보여서 영어판 나오기 전에 1호판을 살 것 같기도 하고요. 오사다마 겨울호가 출시됐는데 표지부터 제 마음을 흔들어 놔서요. 털실탈에는 2달 정도는 더 있어야 나오겠지만 고대하며 기다리는 중입니다.
며칠 전에는 리네아의 오카모토 선생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셨고 11월 말에는 코아코 이로이로에서 아미리스 워크샵과 트렁크 쇼를 한다고 해요. 이번에 다루마 컬렉션이 나왔거든요. 예전 영상에서 다루마 도서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다루마 컬렉션 2021 서블레이션과 다루마 컬렉션 2022 코스몰로지에 이어서 다루마 컬렉션 2024가 출판되었어요. 제목은 메타피직스. 이 책 속에 에피 스웨터의 워크숍이 11월 30일에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 날에는 트렁크 쇼를 한대요. 저는 11월 30일 워크숍을 신청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아코 이로이로 온라인숍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열심히 뜨다 보니 등 부분도 아몰 길이만큼 떴습니다. 뒷판을 뜨는 동안 앞판 오른쪽, 왼쪽의 어깨 부분은 코를 씌워두었었는데요. 뒷판을 뜨고 있던 줄바늘에 씌워뒀던 앞판의 코들을 양쪽으로 옮겨주고 합쳐서 한 판으로 쭉 떠서 이어줍니다. 이렇게 이어주고 나면 이제 몸판을 쭉 뜨면 됩니다. 드디어 입어볼 수 있게 됐네요. 탑다운의 매력은 역시 일단 구멍이 생기면 입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무념무상으로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무늬를 맞춰서 쭉 뜨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공원에 또 나갔습니다. 너무 평화롭죠? 새소리가 가끔 들릴 거예요. 영문 도안 만드시는 작가님들이 거의 다 그렇듯이 이사벨 작가님도 서술형 도안을 만드시는데요. 그래도 무늬 부분은 늘 차트 도안을 같이 넣어주세요. 일본식으로 전체적인 차트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한 무늬 정도는 꼭 차트를 같이 넣어주시더라고요. 이 작가님은 니팅 카페에서 한때 단가라 언니로 불렸었는데요. 한 10년 전쯤 레이블리에 데뷔하실 때 무료 도안을 여러 개 올리셨었는데 그 당시에 줄무늬 스웨터나 가디건을 여러 개 올리셨어요. 그 중에 온 더 비치를 니팅 카페에서 함트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외에 드리프트 우드도 함트를 했었는지 아니면 뜨신 분들이 많았던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떴던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기억에 제일 처음 떴던 건 야나 라이트인데요. 원래 야나라는 도안이 있는데 야나는 워스티드 얀, 그러니까 조금 굵기가 있는 실로 뜨고요. 야나 라이트는 야나의 핑거림 버전입니다. 초보일 때 너무 제 스타일 같아서 도안을 구입해서 떴는데 그 당시 한참 사던 콘사를 사서 떴고요. 뭔가 인디핑크 같은 그런 실이었어서 그걸로 뜨는데 자꾸 소세지 같고 좀 그랬어요. 그래도 열심히 뜨긴 했거든요. 워낙 도안이 친절한 편이라 큰 무리 없이 뜨긴 했는데 나중에 주머니 부분에서 그냥 포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소세지가 완성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서 끝까지 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완성하지 못했어요.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티베리우스라는 스웨터도 떴는데요. 콘사 대란이 일어난 바로 딱 그 시기에 콘사로 잡고 있었던 스웨터입니다. 한참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뜨개를 많이 할 때였고 겨울 직전에 훌쩍 커버린 큰아이에게 입히려고 떴어요. 요크에 무늬가 있는 탑다운이다 보니 뒷목에 경사를 많이 못 넣어서 그런지 소매 분리 직전에 등판에 또 경사뜨기가 들어가는 스웨터였어요. 당시엔 그런 식의 스웨터를 처음 떠봐서 신기했습니다. 빌포트 5라는 가디건도 떴는데요. 이 가디건은 도안이 출시되자마자 사서 갖고 있다가 딱 맞는 실을 찾느라고 조금 뜨는 데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존 아르본 텍스타일의 야나델릭으로 떴습니다. 선플라워 인 더 가든이라는 색상인데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색감입니다.
야나델릭은 제가 자주 추천하는 실이에요. 색감이 정말 미쳤어요. 이 가디건은 지금 뜨고 있는 가디건이랑 앞섭 부분이 같습니다. 탑다운으로 뜨면서 앞섭을 아예 한꺼번에 같이 뜨는데 한 코 고무뜨기를 몇 코 뜨고 가장자리는 아이코드를 넣으면서 떠요. 아이코드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한 코를 건들뜨는 거라서 딱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나중에 밴드를 따로 뜨지 않아도 돼서 간편하고 무엇보다 깔끔하게 예쁜 앞섭이 됩니다. 무늬도 아주 우아해요. 이 도안은 추천. 그 다음에는 손염색실 야크실로 클라우더슬리라는 스웨터를 떴습니다. 팔을 살짝 짧게 뜨긴 했지만 딱 두 타래로 떴어요. 엄청 즐겁게 그리고 후딱 뜬 스웨터이고 제가 정말 즐겨 입는 옷인데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 옷을 망가뜨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세탁기에 들어가서 바보가 되어 나왔습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근데 이 스웨터 정말 추천합니다. 앞목의 브이넥이 아주 자연스럽고 깊지 않아서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무늬 자체는 되게 쉽게 뜰 수 있는데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야크실은 처음 써본 거였는데요. 부드럽고 따뜻해서 정말인지 제가 즐겨 입는 스웨터였어요. 다시 하나 떠야 되겠네요. 사실 이날은 날씨가 무척 좋아 보이지만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바람 소리 때문에 소리를 제거할 수밖에 없어서 아쉽네요. 다시 집입니다. 몸통의 길이를 정했어요. 그리고 고무단까지 다 떴습니다. 고무단을 마무리하는 중인데요. 사실 돗바늘 마무리를 하려고 버림뜨기 할 준비를 해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섭 부분이 그냥 고무뜨기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도안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덮어씌우기로 마무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아이코드로 마무리되어 있어서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큼 덮어씌워서 마무리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대로 진행하려고 해요. 자, 제가 좋아하는 정말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사벨 크레이머 작가님의 도안. 아직도 제가 뜬 거 다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남아있어요. 끝까지 제 자랑 좀 들어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레이건이라는 가디건이고요. 제가 사랑하는 라마나의 코모로 뜬 가디건입니다. 이 가디건은 좀 독특해서 투웨이로 입을 수 있는데요. 위아래를 바꿔서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바꿔 입으면 팔이 너무 길어져서 저한테는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대체로 메리아스 방향이 위로 올라가게 입습니다. 구멍 무늬가 은근 헷갈렸던 것 같긴 한데 원래 무늬는 처음엔 다 헷갈리니까요. 이 가디건은 굉장히 독특한 순서로 뜨는데요. 양쪽 팔을 하나로 이어지게 쭉 뜹니다. 처음엔 내가 목도리를 뜨는 건지 뭘 뜨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한쪽 팔과 등과 반대쪽 팔까지를 길게 하나로 쭉 뜨고 그리고 나선 나머지 몸통을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코드를 싹 돌려줘야 됩니다. 인고의 시간을 거쳐 완성되는 가디건이죠. 이제 몸통을 완성했으니 소매를 뜹니다. 소매에는 무늬가 없어요. 메리아스로 쭉 뜨면 됩니다. 도안에서 시키는 대로 줄임을 하고요. 고무단을 뜨고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소매 고무단도 몸통과 통일해서 덮어씌워 마무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사벨 크레이머 작가님의 도안들 중에 제가 제일 최근에 떴던 스웨터입니다. 알더스 스웨터인데요. 네레롬 나투라의 율리스로 떴습니다. 10번 색상이고요. 프랑스어 같은데 발음은 못하겠네요. 검정인 듯 짙은 고동색인 듯 멜란지한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드는 실이었고 깔끔한 디자인에 딱 떨어지는 조합이어서 금방 뜨고 잘 입고 있어요.
율리스는 엄청 따뜻하고 느낌이 좀 독특해요. 유럽 울실들의 그 내추럴함, 조금 푸석한 좀 특이하게 스폰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전에는 울실 하면 그냥 부드러운 실만 찾았었는데 요즘은 이런 울 특유의 조금은 푸석한 질감? 그런 게 좋더라고요. 이제 다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 좋아하는 작가님인 거 맞죠? 사실 이것들 외에도 사둔 도안이 더 있긴 한데요. 뜰 시간이 부족하네요. 웨이팅이 길어서 저도 힘듭니다. 가디건은 완성되었고요. 이제 실 정리를 할게요. 작가님은 탑다운 도안을 주로 만드시고 베이직하면서도 포인트가 있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도안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 보충 설명이 꼭 들어있어요. 시키는 대로 뜨다 보면 옷이 만들어지는, 머리는 쉬면서 손을 놀리고 싶을 때 강추 드리고 싶은 작가님입니다. 영문 도안에 크게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입문용으로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영문 도안들이 그렇듯이 서술형 도안이고 차트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좋아할 만하게끔 무늬 같은 거는 차트를 꼭 넣으세요. 물론 영어권에서 쓰는 차트는 일본 차트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본 차트 도안들도 작가님들마다 기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물론 보그 쪽에서는 통일해서 쓰지만 모든 작가님들이 보그식의 차트를 쓰지는 않으니까요. 일본이든 영어권이든 차트 도안이다 그러면 일단 기호에 대한 설명부터 보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떤 기호가 겉뜨기인지 어떤 기호가 안뜨기인지 범례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부터 잘 보시면 헷갈리지 않고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입어보았습니다. 날이 흐릴 때 찍은 영상이라 실물보다 못하게 나왔네요. 실과 도안의 조합이 완벽에 가깝습니다. 막시마의 매력이 한껏 발휘됐어요. 실제로 보신 분들은 모두 탐내는 실입니다. 저는 6번째 타래를 조금 쓰고 75g 정도가 남았습니다. 탑다운이니까 길이는 맘대로 뜰 수 있잖아요. 제가 워낙 키가 작은 사람이라 무늬는 한 무늬 정도 덜 떴고요. 그래서 실이 많이 남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를 떴고 가슴 둘레가 112? 좀 넘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원작보다 조금 더 굵은 실로 떴기 때문에 많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안의 사이즈에 거의 가깝게 나왔어요. 입체적인 무늬가 너무 매력적인 도안이라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우리의 가을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지난번 영상에서 찾고 있던 핑거링으로 짠 가니건은 이미 필요 없어졌습니다. 지난주 입동이 지나고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더니만 둘째가 독감에 걸려서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덕분에 제 영상의 편집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며칠에 걸쳐서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영상의 분위기가 들쭉날쭉하네요. 아이는 잘 회복했고요.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는데 한파는 다행히 안 온다고 하지만 비가 온다고 하네요. 오늘은 볕이 아주 좋아요. 마지막으로 편집하고 있는 지금 동생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생의 반려묘가 오늘 새벽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하네요. 20년 넘게 함께하던 아이인데 예쁘고 건강하게 장수한 우리 초시가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좋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세요. 좋은 날 산책도 한번 하시고요. 저도 이제 볕 받으면서 산책 한번 하고 간만에 기운 내서 운동 다녀오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실구경 다녀온 얘기 아마 살짝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예쁜 거 떠서 돌아올게요. 고3 수험생 엄마들, 아이들만 맛있는 거 먹이지 마시고 엄마도 맛난 거 드시고 힘내세요. 저희 집 중3을 포함한
모든 중고등학생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험 잘 보고 건강하게 12월 맞이하길 바랍니다. 이번 달 내로 또 봐요. 이상 복숭아 구름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